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하겠네요. 하마스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 웃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우는 사람은 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웃는 자는 누굴까? 이란 웃을까? 우는 거 먼저 하죠. 우는 거 일단은 국민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민들 둘 다 이제 국민들은 다 힘들어요. 다 울어요. 또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제일 타격이 크죠. 미국은 이거 어쩌다 이런 일까지 이렇게까지 된 거지? 라면서 스스로 머리 한 대 큰 거 맞은 것처럼 그래 됐어요. 이게 이제 참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를 갖고 싶어. 수천 년, 3,000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잃고 살았잖아.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돈도 있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돼. 라고 해서 나라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쫓겨나서 난민이 돼서 가자지구나 이제 서한지구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를 독립시켜주지 않는 이상 내내 이스라엘 안에 계속 서한지구랑 가자지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트럼프는 독립해주자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를 팔레스타인 독립해주자 차라리 했는데 뭐 지금은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독립해줘도 사실 거기 좁은 공간에서 500만 명이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국민들은 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도 해결이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어쨌든 주도해와서 중동 평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중동 평화가 20여 년 만에 깨져버린 거잖아요. 큰 타격이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엄청 큰 타격을 입어서 어떻게 되나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든 나라는 또 누굴까? 그 다음에는 이집트가 왜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지 마 이러면서 국경을 봉쇄했잖아요. 거기 220만 명, 230만 명의 가자지구가 있는데 이집트로 다 넘어올 수도 우리나라도 힘든데 이집트가 지금 인구 문제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1억 1천만 명인가 지금 그러는데 그 사막에 그냥 나일강에 다 모여 살아 거기. 이집트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난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집트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나라 또 힘든 나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래도 전 세계에서 무기 지원을 엄청 받아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근래 좀 잡음이 많았죠. 비리가 있다 어쩌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 안 해준다 이런 나라들도 생겼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쟁이 생기니까 저기 모든 이목이 자유로 가니까 우리한테 무기 지원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국회에 가서 연설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노 오지마 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러시아하고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에게 더 많이 나라를 뺏기는 거고요. 그래도 좀 선전하는 것은 지금 휴전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이제 그만하고 휴전하라. 지금 그 영토에서 잠깐 휴전하고 싸움 그만 좀 해라 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젤렌스키는 그렇지 안 돼. 우리는 영토 끝까지 해서 빼앗을 본래 용도를 회복할 거야 라고 그러고 있는데 쉽지 않겠죠. 지금 전쟁이 답보 상태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죽고 러시아에서도 러시아를 더 밀고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전선이 지금 답보 상태. 들어갔다 나왔다 제자리 걸음을 몇 개월째 좀 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나라가 울을까?
이렇게 이 정도고요. 또 생각나는 대로 하고 웃는 나라는 러시아. 러시아, 야, 됐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힘들잖아. 그럼 당연히 러시아죠. 중국. 중국이 약간, 중동에서 우리 힘을 잇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 둘이 만나잖아. 푸틴하고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 오늘 만나요. 뭐, 이렇게 1대1로 10주년 기념, 10년 동안 2,000조? 2,000조 원이 1대1로 비용이 들어갔대. 그래서 130개국 정상들이 와가지고 같이 10년 동안 이렇게 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기념식을 갖는다잖아. 그러니 10년 동안 시진핑은 1대1로를 하면서 이게 10년 전에는 일본보다 GDP가 낮았거든요. 총 GDP가. 일본이 5억 불에서 6억 불 정도 돼요. 그 GDP가 총 5억 불이 아니라 5억 불. 이 5억 불, 5경 맞나? 21조 불. 5조 불. 내가 아닌데 5조 불 맞나? 우리나라가 1,600조 GDP, 1년 GDP가 1,600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다 5천조. 1조 6천 불이니까 5조 정도, 5에서 6조 정도 되는 6조 달러 정도 되는, 맞네 6조 달러. 일본이 5에서 6조 달러 됐었는데 중국이 2011년인가요?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일본을 넘었었어. 일본이 경제 항상 2위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항상 경제 대국 일본 이러면서 세계 2위 이랬는데 중국이 막 짜자자작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때쯤 역전해서 지금 얼마냐면 지금 15조 달러예요. 지금 일본은 5조 6조인데 그 10년 동안 10조 달러 더 늘어서 미국은 25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의 경제력의 3분의 2 정도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지나면 본래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2028년이나 9년쯤이면은 추월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우리도 뭘 해보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중국은 그래서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지금은 상황이 좋아진 듯한 느낌이죠. 네타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이스라엘 정치가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총리가 이제 지지도가 10%, 20%, 30%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전쟁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쳤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 웃을 수밖에 없죠. 하마스 자기들이 지금 계속 찌그러지고 있었는데 이번 하마스가 테러를 저지르면서 하마스를 전 세계에 알렸어. 그리고 자기네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국민 방패 삼아서 앞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기인질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하겠다라고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더 지금 이 하마스 정치 세력도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속으로 내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할 거야라는 이런 것이 있죠. 역시 이란도 사실 뭐 계속 한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정제 제재를 받으면서 또 요즘에는 가뭄이 극심해요. 이란 쪽에 물이 없어요. 지금 이란이 인구가 8천만 명인가 그런데 죽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쟁 나서 우리도 참전해 마라 이러면서 우리가 하마스에서 진짜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긴 했지만 뭐 자꾸 이제 이란이 배후로 자꾸 지명되고 있는데요. 이란에서도 뭐 괜찮아. 옆에 요르단, 레바논 다 상태가 다 이제 넘어지는 상태였는데 우리도 세계 뭐 역할을 하네 이러면서 헤즈볼라 이러면서 다 나름 자기들끼리 옆에 시민들, 군인들은 다 힘들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일본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일본은 과연 속마음이 뭘까? 일본은 웃는다. 왜 웃겠어요? 중동하고는 별 관계없이 중동이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위험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험이 더 높아져요. 일본은 무장이 당연히 해야지, 무장을 더 많이 해야지라는 쪽으로 또 가는 거고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 뭐 터지는 게 좋아요. 일본인들한테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우면 제일 좋아하는 게 일본이지 않겠어요? 예전에 6.25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휘청하고 있어. 30년째 지금 내리막인데,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다시 가다가 휘웅 올라오겠네? 우리나라 덕을 봐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일찍 지정학적으로 이런 이치를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최전방이잖아요. 자유주의의 최전방이라서 여기는 병참기지라고, 병참기지. 자유주의의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병참기지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라면 물자를 여기다 두겠어요? 여기다 두겠어요? 여기다 물자를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최후에는 여기가 이제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인도 태평양을 한 데는 묶었잖아요. 인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 갔다, 중국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그래도 인도가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이번에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미일 3국이 공조 체제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미국은 기뻐했죠. 미국 정부가 바이든 엄청 좋아했거든요. 일본도 역시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윤가도 좋아했어. 그런데 과연 이거를 미국이 주도한 게 맞을까? 이거는 일본이 주도한 거예요. 일본이 아베 총리 시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인도 태평양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들은 해상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바마 때부터 이제 했거든요. 아베가 이제 2013년인가 이때 등장했잖아요. 아베노믹스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우리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 세력을 하나로 묶읍시다 했는데, 오바마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뭐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지금 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중국하고도 나쁘지 않았거든,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그래,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없었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그때 중국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다고. 트럼프를 또 아베가 엄청 따라다녔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되자마자 캠프 데이비드 쫙 쫓아가가지고 가서 옆에 시자 노릇했고요. 또 트럼프가 일본에 와가지고 골프 칠 때 넘어져가면서 옆에서 시중 들고, 그게 그렇게 한 게 다 이 인도 태평양. 일본은 그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주체예요. 중국 다음으로 국채를 다 사주고 해주죠. 미국 옆에서 그야말로 똥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일본에서 해줬고, 일본은 또 정치 후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살기도 급한데.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여당 같다, 야당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의 정치는 세습 정치거든요.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들도 국회의원, 우리 아들도 국회의원. 계속 세습돼. 그 지역에 그냥 유지야. 그 지역에. 그 가문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 가문. 아베들을 비롯해서 아베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 지역이 그래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뭐 6.25 때 우리 잘 나갔다. 이걸 얘들이 알아. 그리고 그 이전에 메이주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젊은 국회의원이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의 정계에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써요.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배우를 뒤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베도 트럼프에게 그렇고 지금의 바이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이런 인도 태평양 체제에서 제일 손해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일 손해보는 이 앞에서 아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대결 구도가 생기면 이익 보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중국 물건 안 쓰겠다라고 하면 일본에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대만에 있던 것도 일본으로 반도체 TSMC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게 가긴 가겠지만 중국 큰 시장을 없으니까 참 어렵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기를 엄청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겠구나. 중국은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길 바라질 않아요. 중국에서는 안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건 자기도 힘들거든. 미국은 대한민국 위험해도 뭐 뭐 국제 정세가 위험해지겠지만 제일 기도하는 나라는 일본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일본 본토로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일본은 침략받은 일이 없어요. 단 한 번 있었는데요. 아니 여러 번 있긴 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몽고에게 한 번 당하긴 했어요. 근데 몽고가 졌어. 태풍 때문에 졌어요. 2번 정도 몽고가 이제 고려인들을 데리고 대한해협을 넘어서 갔는데 태풍이 그때마다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몽고도 쳐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이쪽에 괌하고 여기 사이판 쪽에 기지를 두고 있던 미국이 엄청나게 폭격을 해댔죠. 폭격만 했지 사실 지상군이 투입되진 않았어요. 지상군이 투입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미군도 한 5만 명 죽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원폭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전쟁을 해도 일본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중국이 북한이 일본 남한까지 가지 일본까지 갈 일은 없거든. 중국도 그냥 남한까지 가는 걸 도와주지 일본까지 가는 걸 도와주는 걸 도와주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일본에서는 아무 상관없지. 안보가 위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 미쳐가지고 핵폭탄을 쏘지 않는 이상 일본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일본 사람이라 해도 기도하겠다. 저 위에서 어떤 일이 생겨라.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힘든데 안 되겠다. 좀 뭔 일 생겼으면 우리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아까 우는 나라에 사우디가 이제 빠졌네요. 사우디가 원래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려고 했어요. 수교를 하면서 잘 지내자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하고 수교하면서 사우디는 미국한테 안보를 우리 사우디는 이제 자기 군대가 크지 않거든요. 미국이 계속 지켜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확정한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그런 혈맹 같은 조약이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였는데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미국하고 그런 약속을 얻어내기로 했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었으면 사우디도 이제 우리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이때 하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건너간 거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랑 뭐 하는 것도 사우디도 생각했던 것이 안 됐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다.
자, 208페이지. 음욕을 갖지 말라. 능경에서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오늘 지금 한 20분 정도 공부할 건데요. 이 부분은 진짜 강렬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능경에 이 부분이 잘 전해졌다면 우리나라 불교가 확 달라졌을 텐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 것을 내가 게으리라고 하는가 하는 거. 만약 모든 세계 육도 중생들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아니라. 음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일 주의했어요. 첫 번째가 살생이 아니고 음욕입니다. 수행자에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불사음이에요. 그래서 음욕을 갖지 않는다.